한 대로 전기차 18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켓몬고 열풍에 경찰이 비상입니다. 게임에 빠진 이용자들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커졌습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의 운영권 제협상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고 지전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감정의 골은 깊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80여 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보급이 늘고 있지만 문제는 충전이죠. 그런데 충전기 한 대로 여러 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해 충전기 설치가 쉽지 않았던 아파트 단지 등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전력연구원에 시범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충전 시스템입니다. 주차 공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곳에 차량용 충전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충전기 한 대만 있더라도 여러 개의 소켓 케이블을 연결해서 최대 18대의 차량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별도의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을 확보하지 않고 기존 주차 공간을 활용해서 다중 충전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다 보니 전기차 때문에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비록 거기에 다른 일반 차량 주차가 있어도 옆에 공간을 활용해서 한 18대 정도가 충전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주차장의 공간을 이제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이 같은 충전 시스템은 6개월 동안 실증 시험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아파트 단지와 공공건물, 대형 쇼핑센터 등지에 차례로 보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부터 한전이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도 이번 시스템 개발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주차 공간 부족을 이유로 충전 인프라 구축을 꺼렸던 아파트 단지들이 기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전은 다중 충전 기술을 바탕으로 건물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 출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기상입니다. 증강현실 게임인 포켓몬고 열풍 속에 지역에서도 이용자들이 밤낮 없이 몰리고 있습니다. 길거리를 걸으며 게임에 열중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운전 중에도 게임을 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앞 도로에 차량들이 비상등을 켜고 멈춰서 있습니다. 증강현실 게임 포켓몬고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이른바 포켓스탑으로 몰려든 겁니다. 포켓몬이랑 아이템을 찾기 위해서. 여기에서만 잡을 수 있어서? 아니요, 대형차에도 잡을 수 있어요.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에 집중하며 걷는 사람들은 물론 차를 갑자기 세우거나 운전 중에도 서행하며 게임을 이어가는 운전자들도 눈에 띕니다. 지금 길 갈 때는 아예 핸드폰 포켓몬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조심하라고 하긴 하는데 위험하긴 할 것 같아요. 목포 유달산 일주도로 등 주요 캐릭터 출몰 지역으로 알려진 장소마다 차량과 이용자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몰리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서 게임을 할 경우 이처럼 경고 메시지가 뜨지만 간단히 제거할 수 있어 실제 운전 중 게임을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역의 포켓몬 출몰 장소를 파악해 관리 지도를 제작하고 교차로에도 주의 운전을 당부하는 현수막을 내걸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신호가 오게 되면 운전자가 갑자기 차를 멈춰서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또 보행하면서 사용하다 보면 핸드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시야가 확보가 안 되고. 증강현실 게임이 실제 사고로 이어지면서 경찰은 주요 게임 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운전 중 게임이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치매 노인이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다면 가족이나 보호자가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기능이 향상된 위치 추적기가 새롭게 개발됐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보건소 직원이 한 어르신 손목에 전자기기를 채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시계 같지만 GPS 기능이 있는 단말기입니다. 치매 노인이 거주지를 벗어나거나 실종될 경우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철새나 야생동물 추적 기술을 응용해 개발한 장비로 내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시범 운영됩니다. 단말기를 보고함에 따라서
정확한 위치가 GPS 값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구조 활동에 훨씬 큰 효과가 있습니다. 비슷한 기능을 갖춘 배회 감지기가 있지만 분실 가능성이 크고 자주 충전해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은 크게 낮았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위치 추적기는 한 번 충전으로 길게는 2개월 동안 사용이 가능하고 경찰과 보건소 담당자가 배터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종 시 생사 여부와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는 지체이 되면은 저체온증이라든가 해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이렇게 종종 있거든요. 즉시 출동을 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찾아서. 도내에서 접수된 치매 노인 실종 건수는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260건을 넘어선 상황. 전라남도는 실종 경험이 있는 치매 노인 100명에게 위치 추적 단말기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는 시범 운영 대상을 300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84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교육당국과 자치단체가 소재 확인에 나섰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입학 예정인 아동 가운데 광주는 43명, 전남에서는 41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아동의 경우 관할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데도 가족 전체가 거주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이 아예 말소된 아동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당국과 자치단체는 소재 파악을 지속하다가 3월 입학식 후에도 등교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방침입니다. 기아차가 타이거즈의 연고지를 옮길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야구장의 운영권 협상에서 주도권을 주기 위한 건데요. 특혜다, 특혜가 아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절충안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광주시와 야구장 운영권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기아자동차가 협상 중 민감한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시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광주 말고도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며 기아야구단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실제 연고지 이전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기보다는 협상 과정에서 나온 하소연으로 해석됩니다. 1,000억 원짜리 야구장에 300억 원을 투자한 기아차가 25년 동안의 운영권을 가져가는 게 특혜인지를 놓고 최근 양측이 각각 용역을 실시했는데 25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계산한 결과 광주시는 23억 원의 흑자를, 기아차는 181억 원의 적자를 볼 것으로 예상해 양측의 견해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자 손익평가위원장은 기아차가 30억 원을 내놓는 대신 특혜가 없었다고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차액의 30% 보전, 30%에 대해서는 기아 측에서 일시불로 사회공헌 기금으로 내는 게 어떠냐. 광주시와 기아차의 협상 타결이 무르익나 싶었지만 이번엔 광주시 자문기구인 TF팀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참여자치21은 지금의 흑자 적자 논란은 기아가 내놓은 일방적 자료를 토대로 한 것이라며 운영권을 차라리 입찰에 붙이자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기업이 2년 동안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흑자를 내기 위한 운영을 하겠어요? 흑자를 냈으면 결국은 23년 동안 본인이 그 손해를 봐야 되는데.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직접 재협상하면 될 일을 옥상옥격의 자문기구를 자꾸 만들면서 문제가 더 꼬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종 협상안은 시장과 기아 측의 대표, 회장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이 만나서 최종적으로 단판을 지었으면 좋겠다. 지난해 여름, 지난해 말, 또 올 시즌 개막전 등으로 자꾸 미뤄져 온 야구장 재협상. 이대로 가다간 이번에도 타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즐기는 영화 관람. 영화를 본 후에는 티켓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십니까? 만약 버리셨다면 이번 달에는 지갑 속에 꼭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이달 문화가 있는 날인 20일부터 나흘 동안 영화뿐만 아니라 공연, 전시 유료 관람권을 책으로 바꿔주는 도깨비 책방을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성인 서적 부도로 피해를 입은 영세 출판사를 지원을 하고요. 문화예술 소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광주는 메가박스 전대점에서 도깨비 책방을 운영합니다. 현장에서 교환을 할 경우 방문 인원수 한도 내에서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방문하기 어렵거나 도깨비 책방이 없는 지역민들은 서점원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관람권을 책으로 교환할 수가 있습니다. 관람권 한 장당 한 권씩으로 같은 사람이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도서 목록과 주요 내용은 오는 13일부터 지역 서점 포털 서비스 서점온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뉴스였습니다. 4.13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됐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재정 신청을 최근 법원이 인용해 기소를 강제함에 따라 권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 의원이 총선 당시 선거 공보물과 명함에 하남산단 혁신산단 사업 2,900억 원 예산 확보라는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며 고발한 바 있습니다. 신세계가 특급 호텔이 포함된 복합 쇼핑몰 건립을 위해 인허가 신청 절차에 들어간 데 대해 정의당 광주시당은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성명을 통해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인근 지역 영세 상인들이 벼랑으로 내몰릴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라는 시대적 요청에 맞춰 광주시가 인허가 진행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가 광주 일선구청과 기초의회 새마을기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운동본부는 광주 5개 구청과 구의회에 오는 15일까지 각 청사에 개항된 새마을기 현황을 공개하고 철거 동의 여부를 답변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유신 정권의 정치적 도구이자 국가주의적 잔재라며 새마을회관 건립 지원 중단과 새마을기 철거를 촉구했습니다.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립중등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을 위한 경쟁시험을 치른 결과 20개 과목에서 57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가운데 여성은 40명으로 70.2%를 차지했고 남성은 17명에 그쳤습니다. 반면 전남은 합격자 327명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55.4%로 광주보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11월부터 주요 관광지와 여객선 터미널 등에서 무료 와이파이 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와 KT가 매칭해 추진하는 무료 와이파이 존은 목포 유달산과 완도 수목원, 진도 울림삼방 여수 향일암 등 22개 시군 170곳에 조성됩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훔친 신분증으로 차량과 휴대전화를 구입한 혐의로 51살 임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6월 광주시 광산고현도로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주민등록증을 훔친 뒤 1,200만 원 상당의 경차와 스마트폰을 구입해 할부금을 떠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밤 광주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흉기로 식당 손님 55살 최모 씨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 등으로 53살 김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술을 마시던 중 최 씨 일행과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자 식당 안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와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순천의료원에서 또다시 직원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전라남도의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큽니다. 순천의료원은 장례식장 직원이 식자재를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자체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라남도 현장 확인 결과 1년치 장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순천의료원에는 지난해에도 이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